서핑 안전에 관한 이야기. 물론 패들보드 서핑도 포함되긴 합니다. 서핑 안전에 관해서 첫 번째 이야기는 파도 구간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테이크오프와 관련돼서 서핑을 하는 타이밍에 또는 파도가 부서졌을 때 아,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방법. 노즈 다이빙은 아,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는 경우가 파도가 크면 클수록 또는 파도의 속도가 급격하게 아, 빨라지거나 또는 파도의 그 각이 높게 형성이 됐을 때 초보자는 파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도를 못 맞추는 상황에서 주로 노즈 다이빙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서핑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노즈 다이빙 경험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물론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노즈 다이빙이 되었을 때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즈 다이빙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파도 구간에 내가 갇혔을 때도 역시 노즈 다이빙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역시도 똑같은 그 상황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노즈 다이빙하고 관련된 부분의 안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고 초보자는 어떻게 노즈 다이빙을 피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선 아, 말 그대로 노즈가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노즈라는 거는 서프보드에 특히 롱보드, 폰보드, 롱보드의 노즈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치면은 보통 선수, 바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포드 같은 경우에는 맨 앞을 노즈, 맨 뒤를 테일이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맨 앞을 코, 그다음에 뒤를 꼬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처럼 이렇게 둥글고 앞으로 뾰족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코 노즈라고 얘기하고 꼬리는 뭐 말 그대로 꼬리 부분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맨 위에를 데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버텀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를 레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명칭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요. 아, 일단 노즈가 다이빙을 한다라는 거는 아,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가파라졌을 때, 완만할 때야 노즈다이빙 하기가 어렵죠. 근데 갑자기 그 스틱해졌을 때, 그 경사가 갑자기 각도가 형성이 됐을 때, 서퍼의 그 속도가 파도 속도와 맞아 떨어지지 않거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거나 했을 때는 노즈가 물속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그 버티는 힘이 있거나 그 균형을 잡는 힘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노즈가 들어갔어도 사실은 아, 잠깐 사이, 뭐 0.5초 사이 정도에서는 그 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머뭇거리는 경우, 서퍼가 머뭇거려서 그 시간을 넘어가서 이제 각도가 완전히 바뀌면은 더 이상의 그 노즈가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즈는 스톱이 되는 거죠. 파도는 가고 그러면은 그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오냐면
아, 마치 노즈 부분이 중심이 돼서, 음, 노즈 부분이 물에 박힌 상태에서는 노즈 부분이 중심이 돼서 뒤쪽 테일이 들려가면서 회전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노즈가, 보드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파도를 타고. 그러면 서퍼는 어떻게 될까요? 서퍼는 당연히 보드 위에 있으니까, 통상적으로는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고, 또 이제 좀 불안한 서퍼들은 옆으로 떨어질 확률이 좀 높죠. 결국에는, 서퍼는 노즈 다이빙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이렇게 쳐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서퍼가 이제 노즈 다이빙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동작에서 그만큼 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몸을 좀 가누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노즈 다이빙을 하게 되면은 그냥 앞으로 훅 튀어나가서 물속으로 싹 들어가게 돼요. 그 수심이 좀 있는 상황이면 노즈 다이빙을 했을 때 물속으로 쑥 들어가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수심이 낮으면 또 자칫하면 노즈 다이빙과 함께 그 몸이 이제 바닥 부분과 부딪힐 수 있는 위험도가 또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방법, 노즈 다이빙에 적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은 노즈 다이빙이 되었을 때의 안전한 방법은 아, 서핑을 할 때 일단은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춰가면서 서핑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벌떡 일어나거나 해서 노즈다이빙이 일어나면 그만큼 회전각이 커지고 몸이 깊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자세가 좋으면 노즈다이빙이 일어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최대한 그 몸의 어떤 동작을 줄여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치 살짝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느낌의 노즈다이빙 형태로 되고 그리고 노즈다이빙이 일어난 후에 보드는 파도에 한 바퀴 뒤집혀 있기 때문에 멀리 밀려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잖아요. 보드가. 그러니까 결국 보드는 그 앞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서퍼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머리 위에 보드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퍼는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머리를 커버를 쳐야 됩니다. 머리를 커버를 치고 일어나서 빨리 아, 보드를 가능하면 내가 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 파도의 피리어드에 따라도 결정이 돼요. 파도의 피리어드가 길면, 아, 앞으로 다시 라인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음 파도가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보드를,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일단은, 아, 우선은 보드를 내가 통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드를 잡고 통제를 하고 해야 되고,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앞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보드를 빨리 내 앞쪽으로, 그러니까 해변을 보고 앞쪽으로 파도가 왔을 때 보드가 나를 치지 않게 또는 다른 사람을 치지 않게 위치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빨리빨리 패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라인업으로 이제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파도 세션이 아주 커서 계속해서 넘어오기 힘들다 그러면은 노즈 다이빙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휴식을 취하고 다시 라인업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일단 일종의 이제 노즈 다이빙이 일어났을 때의 이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죠.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방법.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 방법인데,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즈가 물속으로 박히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파도에 대해서 내가 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파도, 내 보드, 내 몸이 한 몸이 돼서 세계가 혼연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일치가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적응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권한 사항은 서핑 초보자들은 그라이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라이딩이란 뭐냐면 우리 미끄럼 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보드 위에서 엎드려 가지고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기 전에 충분히 그라이딩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그라이딩 연습을 통해서 미끄러짐, 그러니까 파도에서 같이 미끄러지는 연습을 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서핑 입문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파도, 큰 중급 이상의 파도를 갈 때까지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 꾸준히 하는 이유는 파도와 일치가 됐다라는 느낌. 그리고 점점 파도는 내가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파도를 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더 큰 파도에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라이딩을 해 가면서 미끄럼을 타면서 마치 그 봅슬레이 선수가 그 얼음판에 썰매를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엄청난 스피드에서 봅슬레이 선수는 속도를 내면서도 아주 자기 몸의 어떤 밸런스 균형감과 그다음에 무게중심을 사용하거나 해서 속도를 늘리기도 하고 속도를 줄이기도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봅슬레이 선수처럼 파도를 탔을 때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움을 타면서 그 과정에서의 그 적응도는 훨씬 일어섰을 때보다는 쉽겠죠. 근데 그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다. 일단 우리가 파도가 오면 패들링을 해요. 패들링을 해서 원래는 서핑 강사가 뒤에서 조금 밀어주면서 미끄럼을 타게 도와주거나 뭐 테이크오프 할 때도 그런데 이제는 그 강사의 도움을 받는 거는 레슨 부분에서 강사의 도움을 받는 거고 이제 도움 받고 혼자서 훈련을 할 때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파도를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파도가 오면 패들링을 해서 타이밍을 같이 가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타이밍을 좀 같이 가서, 그러니까 항상 파도를 잡고 싶으면 파도의 가장 센 부분에서 내가 미끄럼을 시작을 하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 100%.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그냥 거기서 100%에서 할 건지를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쭉 미끄러져 가면은 그 기분도 마치 서핑하는 느낌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끄러짐이 가능하다. 처음에 할 때는 항상 보드의 그 정 위치에 이제 내 가슴이 오게끔 해가지고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도가 클 때는 순간적으로 약한 데가 뒤로 가는 거죠. 아니면은 상체를 조금 든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살짝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고 브레이크가 약간 걸리겠죠. 파도가 그 걸린 브레이크를 마치 자동차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넣어도 엔진의 힘으로 그냥 가는 것처럼 내가 살짝 뒤에서 브레이크를 넣어도 파도가 힘이 세면은 그냥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파도의 힘이 약한데 브레이크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보드가 미끄러짐이 약하면 항상 그 서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파도의 속도만큼이나 패들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나중에 테이크오프하고 팝업이 이루어지고 서핑이 이어지는 거다. 근데 그게 속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 파도는 지나가는데 보드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너무 미리 또 패들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파도가 오기도 전에 내가 속도가 더 나서 파도가 오기도 전에 속도가 더 나서 결국에는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파도가 약하다 그러면 조금 앞으로 가서 그 무게중심을 더 위쪽으로 해가지고 속도를 더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큰 파도에서의 어,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정면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각도를 주는 거예요. 파도의 그 세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경사각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음, 예를 들어서 파도의 면을 수직으로 그냥 잘랐을 때의 각도가 만약에 50도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 각도를 한 45도 정도로 자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만큼 밑변이 밑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빗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각도가 한 40도 정도로 줄어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좋은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각도를 내가 스티프한 각도가 이뤄지면 노즈 다이빙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고 각도가 같은 파도를 타는데 각도가 원만해지면은 훨씬 더그 노즈 다이빙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까지도 이제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그라이딩, 미끄러짐을 통해서 보드 컨트롤도 같이 훈련할 수 있다. 몸을 이용해서 마치 그냥 서보드로 바디보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짧은 숏핀을 차고 그 바디보딩 하는 서핑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디보딩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라이딩, 미끄러짐을 갖다가 연습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몸으로 어떤 식으로 이 보드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는지, 그다음에 팔로 손으로도 되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이렇게 미끄러짐을 충분히 이용을 하면 1차적으로는 아, 파도 보드 서퍼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응을 어느 정도 하는 단계를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오프를 해서 이제 에,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자신감. 자신감, 내가 만약에 이 파도를 타기로 했으면 자신감을 갖고 그 파도를 끝까지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1차적으로는 체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체력의 타이밍에 그 파도를 잡아 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핑을 하면서 너무 급하게 서핑을 하지 말라.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파도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서핑을 시도하고 서핑을 한 다음에 체력이 조금 약해졌으면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를 골라서 타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풀 스피드를 해서 적어도 파도 속도에 준해서 비슷하게 파도의 속도에 비슷하게 파도를 잡아서 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 대부분의 초보 서퍼들은 파도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파도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노즈다이빙이 안 일어나죠. 근데 그렇지 않고 파도를 타는데 머뭇거리면 만약에 그 보드가
그러니까 파도가 부서지는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 그냥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더 빠르게 파도에 밀리면서 자신감 있게 쭉 미끄러져 나가는. 그럼 자세도 이제 낮게 하고 시선은 앞으로 보고 이렇게 그 사이클, 그 타이밍에 자신감을 갖고 가면 결국 뭐냐면 노즈 다이빙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노즈 다이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하면 다음 동작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노즈 다이빙이라고. 근데 머뭇거리게 되면 결국엔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고 파도에 말리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력 안배. 체력을 갖다가 최상으로 유지하고 스피드 최대한 맥시멈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 다음에 시선 똑바로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탈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앞부분에서 그 글라이딩, 미끄러짐 연습을 해서 내가 파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파도를 충분히 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하나의 일치된. 그리고 서핑이라는 것은 마치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해서 일단 한번 올라타면 잘 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위치, 발의 위치, 중심만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파도가 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있는 자전거도 보면 앞으로 쑥 나가면서는 옆으로 잘 กิ้뚱กิ้뚱 넘어지지 않고 직진하는 성향이 그 경향이 있으니까 서퍼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확한 위치를 잡고 파도가 밀어주면 시선만 앞으로 가면 앞으로 직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보다 서핑을 하면서 어, 밸런스, 균형, 그다음에 코어, 그다음에 그 위치, 시선 이런 것만 정확하게 해주면 거의 서퍼들이 잘 넘어지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처음 탈 때는 자기보다 조금 더 큰 보드를 타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서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장점일 수 있어요. 너무 작은 보드를 타면 밸런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노즈 다이빙이 더 쉽게 일어날 수도 있다. 오늘은 그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노즈 다이빙을 피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패들보드 서핑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패들보드 서핑은 약간 그 파도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미 보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각도를 잘 못 맞추거나 그러면은 노즈 다이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각도를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간의 사이드로 각도를 줘서 한다거나 역시도 그 파도와 일치되는 몸을 가볍게 해서 쭉 미끄러지는 그런 어떤 동작을 통해 가지고 노즈 다이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서핑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갖는 것도 노즈 다이빙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페이지, 5페이지까지 이렇게 그거를 AI한테 돌려줍니다. 말리포 바다 캠프 서핑 강좌 두 번째 시간 노즈 다이빙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세요. 단계별로 설명해 주세요. 음, 오타를 최대한 줄여서 예, 좋은 자료가 나옵니다.
내용을 넣어주고, 그러면 AI가 알아서 이거를 노트북 LM으로 돌려서 이제 좋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내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파도 구간에서 이제 안전하게 하는 거. 이제 국가를 해서 구글로 가져와서 이제 요걸 활용하여서 노트북 LM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 몇 6페이지 가까이 나오는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